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11년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이글스로 복귀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남긴 족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1일이었죠. 류현진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 복귀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한화가 준비한 금액은 최소 4년에 170억 원 정도를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세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70억 원 규모면 김광현 선수와 양의지 선수를 뛰어넘는 KBO 리그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인데요. 이로써 류현진 선수의 11년 메이저리그 경력은 여기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는 역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06년에 류현진 선수가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KBO 리그에 데뷔했을 때 정말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때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신인왕 MVP까지 모두 석권하면서 데뷔 시즌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이닝 동안 18승 6패, 평균 자책점 2.23, 그리고 204개의 탈삼진을 잡았는데요. 이 고졸 신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괴물 아니겠습니까? 이 별명은 나중에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는 코리안 몬스터로 그렇죠.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리그, 국가대표에서도 류현진 선수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 군림을 했습니다. 불세출의 투수라는 얘기도 뒤따랐었는데요. 2008년에는 또 에이스로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 금메달을 또 목에 걸 수 있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에는 16승 4패의 평균 자책점은 1.82를 기록하면서 21세기 KBO 리그 유일의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7시즌 동안 98승 52패 2.80의 평균 자책점을 남기고 이제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었는데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 당시만 해도 KBO 리그에서 직행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스팅 금액을 두고도 많은 의견이 또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당시에 류현진 선수가 포스팅 피로 $10,000,000을 받는다 그러면은 얄못이라 그랬었어요. 국뽕 소리 들었고. 예. 네. 전문가들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340억 원에 달하는 포스팅비가 나왔었고요. 이거는 포스팅 규정이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넘기 참 힘든 금액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에 3,600만 달러의 계약도 당시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38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포스팅비 그리고 이제 연봉 모두 다 류현진 선수 새 기록을 쓰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13년에 류현진 선수는 192이닝 동안 14승 8패, 평균 자책점도 3.00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전 이때 가장 생각나는 게 진출 11번째 경기에서 그때 트라웃이 버티고 있던 에인절스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듬해에도 14승 7패, 3.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활약을 이어갔죠. 하지만 대형 악재가 또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2015년 어깨 관절화순 파열로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또 이 위험한 수술인지 또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깨 관절화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은 선수 중에서 복귀한 선수는 48%,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9일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전의 기량을 되찾은 선수들로만 따졌을 때는 7%밖에 안 되는, 사실 이게 말이 7%지 로저 클레멘스 아니면 커트 실링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기량을 되찾은 선수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커리어에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류현진은 류현진이었습니다. 착실히 재활하고 복귀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재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전에 던졌었던 고속 슬라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커터를 장착하면서 우타자 상대로 몸쪽 승부의 효과적인 구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시즌 막판에 롱릴리프로 기용이 되기도 했었고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탈락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아픔도 있었을 것 같은데 2018년에 다시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닝은 많지 않았던 부분 물론 아쉽습니다만 82.1이닝 동안 7승 3패 평균 자책점도 1.97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 퀄리파잉 오퍼,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또 수락하고 FA 재수를 또 선택했는데 이게
때문에 아주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렇죠. 이듬해인 2019년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0이닝을 넘게 던지면서 14승 5패에 평균 자책점이 2.32를 기록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1위 기록 아니겠습니까?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상대 투수 저스틴 벌랜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투수가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것도 류현진 선수 최초니까 얼마나 또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던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류현진 선수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었는데요. 비록 시즌 막판에 약간의 부진을 겪으면서 아시아 최초의 사 이영상은 디그롬한테 양보를 해야 됐었지만 결과적으로 투표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2위를 기록을 했고 시즌 끝나고는 4년 8천만 달러의 토론토로 이적을 하면서 한국인 투수로서는 역대 최고액을 경신을 하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적 후에도 류현진 선수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2020 시즌 단축 시즌으로 진행된 시즌이었죠. 이때 5승 2패 67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69를 기록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제 셧다운도 되고 또 7월 달에서야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류현진 선수 사이 영상 3위에 오르는 그런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사이 영상 3위 안에 든 거잖아요. 참 정말 대단한 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2020년에 류현진 선수가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의 젊은 투수들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까지 보여줬었던 류현진 선수였죠. 맞습니다. 2021 시즌 14승 10패 169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4.37, 이 4점대 평균 자책점이긴 했지만 어쨌든 개인 커리어 최다승과 타이를 또 이뤘고요. 2021년 후반기부터는 사실 그런데 이 9위 자체가 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듬해였죠. 커리어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고 35살의 나이로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참 복귀가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이었는데 류현진 선수 또 한 번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8월에 류현진 선수가 14개월 만에 복귀를 해서 11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3점대 평균 자책점을 남기고 결국에는 한화로 복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류현진 선수가 항상 얘기했던 거, 이 국내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돌아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3점대를 찍고 돌아왔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 이런 약속 어느 정도 좀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통산 1055.1이닝 동안 78승 48패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3.27인데 이 3.27의 평균 자책점이 현역 선수 중에서는 무려 7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1000이닝을 메이저리그에서 넘게 던지는 동안 평균 자책점이 3.27에 불과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메이저리그 11년 동안 저희가 커리어를 쭉 밟아가다 보니까 이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이런 투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 계속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에 복귀하는 선택. 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1, 2년 정도는 더 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존중해야죠. 이 국내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 류현진 선수의 이 11년 메이저리그 생활 진짜 뭐 좋았던 때도 있었고 또 아팠던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추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